네, 안녕하세요. 방문가에서 행정학 강의하고 있는 김재준입니다. 자, 앞서 이제 행정법 교수님께서 설명하셨고요. 이제 전체적인 사실 공부 방법이라는 게 행정법하고 행정학하고 유사한 게 좀 많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행정학이든 행정법은 국어, 영어, 한국사 달리 평소에 공부하신 적이 없잖아요. 별도로 이제 전공 과목이 아니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생소한 단어예요. 처음 보는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우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이해도 하셔야 되지만 반복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 이제 행정법은 그래도 논리적으로 좀 단단하게 좀 구성이 되다 보니까 뭐 사회독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학은 그거보다 더 해독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예,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일단 제 소개 일단 드릴게요. 저는 행정고시 55회 합격을 했었고요.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10년이 넘었고요. 이제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오후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해서 바로 강의를 시작했냐? 그건 아니고요. 공직에서 한 8년 정도 있었어요. 8년 정도 있으면서 그 사이에 이제 중앙부처인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수습행정관 역할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름 또 바뀌었어요. 지금 행정 이제 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지방자치 파트에 이제 과거에는 자치분권위원회,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 파견 근무를 갔었어요. 실무적인 일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지자체인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에서 장기간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공직을 8년을 마치고 제가 방문각에서 행정학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 행정학 이제 처음 배우실 텐데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최근에 국가직 9급이 행정학이 좀 어려워졌어요. 물론 7급은 과거에도 어려운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지만 7급은 대체적으로 이제 원래 어려웠었고 이제 9급 행정학이 최근에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좀 키포인트가 되었죠. 제가 난이도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국가직 9급은 평균이 89점이었어요. 그런데 행정학은 이제 한 80점 정도 받으시면 평균 대충 제가 대략 합격하시는 분들 보니까 행정학 한 80점 정도 받으신 분들이 최종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0문제 80점이면 16개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지선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5문제를 내가 그냥 전혀 선지 모르는 상대에 찍었을 때 기대값은 최소한 한 문제 이상 나와야 되겠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전체 20문제 중에서 15문제 이상 하면은 최종 합격하시는데 지장이 없어요. 간단하네 생각하시겠지만 참고로 국가직 9급 올해 경쟁률도 거의 30대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합격한 사람 기준으로 해도 한 15문제 정도 맞히면 굉장히 상위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뭐냐? 난이도가 쉽지 않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행정학. 그리고 올해 지방직 기준은 사실 행정학이 좀 쉬웠어요. 평균이 한 90점 정도 되는 이제 대부분 지역마다 좀 다르죠. 지역마다 다른데 한 90점 정도 내외되면은 대다수 합격은 해요. 근데 행정학 기준으로는 90에서 한 95점 정도. 이 정도면 합격을 한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가직 80점이면 지방직에서 한 90에서 95점 정도 이렇게 되는 난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직이 좀 쉬웠다는 얘기죠. 일단 제 행정학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론 강의랑 문제풀이 강의. 제 그전에는 제가 이론이랑 문제풀이 강의에 좀 집중을 했다면 최근에는 제가 요약 강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학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셔서 못 풀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냐면 기억을 잘 못해요. 워낙 많은 내용들이 쫙 나오니까 수평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 요약 강의 형태로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시험 전에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행정학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시냐? 일단 제가 올해 5, 6월에는 인문과정이라고 해서 1순환, 이제 순환이란 말 쓰고 있어요. 순환. 순환이 뭐냐면 사실은 이 고시촌에서 제가 5공채 공부할 때 학원에서 많이 쓰던 용어 있는데 1순환 뭐냐? 한 번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거. 2순환 두 바퀴, 3순환 세 바퀴. 그래서 제가 실강 기준으로는 이제 11월이니까 이제 이미 3순환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순환 이렇게 제가 구성이 돼 있고 내용이 전혀 다르나요? 그렇진 않아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1순환 때는 좀 가볍게 전범위 보고요. 2순환 때 좀 심도 있게 보고 3순환 때 11월에 이제 강의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때 이미 이제 집중하셔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순환 때는 1순환과 2순환 요 사이 정도. 사실은 작년에 올해죠. 올해 최종 합격하신 분들 중에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한 11월, 12월부터 시작을 하셔갖고 한 7개월 정도 공부하시고 합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뭐 당장 내년에 합격을 목표로 하셔야 되고 공부 처음 출발하신 분들은 일단은 여기 삼순환 강의에서 꼼꼼하게 들으시고 바로 문풀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고요. 이제 문제풀이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앞선 내용이 일수나 이수상 이론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제 11월 됐으니까 이제 기출문제 풀이도 진행할 건데 11월, 12월에는 구급 기출문제 있죠. 구급. 그러니까 7급, 9급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을 테니까 그 9급 문제를 동영문 혼태가 아니라 이제 진도별로 만들어놨어요. 진도별로 구급 기출문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1월 되면은 이제 11월, 12월에는 여러분 대체적으로 쉬운 문제고 구급 기출 문제가 최근에 어려졌지 과거는 쉬웠거든요. 쉬운 문제 풀어보시고 1, 2월에 돼가지고는 이제 7급 기출 문제나 아니면 제가 경찰 간부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 간부는 좀 생뚱맞을 수 있죠, 그죠? 뭐 나는 7급이나 9급 시험 보는데 왜 경찰 간부 행정학 기출 문제냐? 사실은 경찰 간부 기출 문제가 난이도가 9급에 가까워요. 7급보다는 9급에 좀 가까울 만큼 난이도 좀 쉬워요. 그리고 9급 기출 문제를 좀 변형해서 낸 경우 많아서 제가 최근에 경찰 과목 기출 문제를 제가 1, 2회 진행할 거고요. 그 끝나고 나면 가장 어려운 7급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다가오죠. 뭐 내년에 시험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고 올해 기준 말씀드리면 국가직이 시험이 4월에 있었어요. 4월이니까 4월 전에 이 3월 달부터 해서 이 기출 문제랑 그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때는 최근에 트렌드들 있죠. 트렌드.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학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게 기출 문제를 먼저 학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정 책을 좀 말씀드릴 건데 새 행정학 3.0이라는 행정학 학부생들이 좀 많이 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최근에 전체 좀 개정이 되면서 새로 추가된 내용들이 매우 안타깝게도 출제가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내용도 이제 최근에 추가됐던 것들. 그리고 행정학이 어떻게 보면 행정법보다 좀 자주 바뀌어요. 법이 바뀌어. 법이 바뀌다 보니까 최근에 법이 바뀐 것들이 있죠. 이거 동형 모의고사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때쯤 돼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요약 강의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학은 반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반복. 제가 비유를 이런 거죠. 아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영어 단어 한 번, 두 번 보시면 기억 하나도 안 나죠. 특히 잘 안 나눠지는 것들. 최소한 5번, 6번 내가 의식적으로 암기를 해야지만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행정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기출 요약집, 키워드 요약집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강의 수강하신 분들 중에 7급 준비생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7급 지방직, 국가직 말고요. 지방직에는 선택 과목으로 지방아치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지방아치론이 행정학에서 이제 지방아치 파트를 좀 심도 있고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올해 기준으로는 제가 7월에 실강을 찍었고요. 아마 내년에는 좀 이거보다 좀 빨리 찍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방직 7급을 같이 염두에 주신 분들이면 같이 미리 좀 들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지방아치론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행정학에서 좀 심한 문제로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올해 남은 이제 지방직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방직 7급 시험에도 행정학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지방아치론에서나 다른 법합 내용들이 간혹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아치론 선택하시는 것 자체가 굳이 내가 국가직 7급이나 아니면 뭐 지방 7급 아니면 내가 행정학 9급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고독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들으셔도 강의 안 길거든요. 9시간밖에 안 되니까 추가로 좀 미리 들으셔도 괜찮아요. 책은 여기 생겼고요. 저는 기본서인데 기본서 페이지가 그래도 행정학 교재치고는 정말 얇은 편이에요. 여기 한 500페이지 520페이지인데 여기 철저하게 내용을 어떻게 담았냐면 제가 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기출 문제에 나왔던 내용 있죠. 거기 가지고만 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제 기본서는 당연하게 과거에 기출문제 2000문제 정도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기본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랑 이론이 다른 게 아니야. 같은 같은 거고요. 그다음 주요 범용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요즘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단권화를 잘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마지막에 500페이지도 여러분 다 못 보시잖아요. 시험장에 500페이지 두고 뭐 어떡할 거야. 5과목인데 2500페이지 감당 안 되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요약집이랑 기출 요약집 따로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키워드 요약집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봤던 것들 있죠. 기본서 봤던 게 이 정도 제가 이 정도 내용이 됐고 위원회 관련돼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골치 아프실 텐데 이 위원회 관련된 걸 이렇게 쫙 했는데 출제 될 법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도 있죠. 예를 들어 정보공개위원회다. 여기 소속이 어디냐? 그 다음에 위원들이 어떻게 되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서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요. 최종적으로 시험 직전에는 딱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반복하셔야 돼요. 거의 어차피 여기서 거의 다 나올 테니까.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는. 근데 대다수가 여기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지내는 이렇게 요약된 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요약서에는 여러분들 그 처음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
두 문자 들어보셨어요? 두 문자? 모르겠어요. 한국사나 있는데 샀을 것 같긴 한데 두 문자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잖아요. 제가 행정학 기억이 잘 안 나. 이해는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피터스의 네 가지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적부터 해서 탈규제적 정모형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이게 기억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앞에 단어만 딱 기억이 나면은 그 네 가지가 딱 그 이제 기억을 해낼 수 있는데 앞에 단어가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두 문자라는 게 시참 신탈 네 가지 시참 신탈 딱 쓰면은 이제 내가 다 쓸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를 처음에는 저도 뭐랄까 이런 좀 유치한 거 아니면 이런 그 뭐 별 의미 없는 거 이게 저도 부정적이었는데 근데 수험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뭐 이거 해야 될 거예요. 이거 그죠? 두 문자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두 문자라는 것은 사실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 읽어보고 그다음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좀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키워드 요약집 있죠? 키워드 요약집에 대해 제 유튜브 영상에다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자그맣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채널을 보면 제가 항상 최근에 행정학 관련된 중요한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재 소개라든가 이런 영상 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앞서는 이제 이론적인 것을 키워드 가지고 요약한 거고 그 다음 하나 어떤 거냐면 기출 요약집이에요. 기출 요약집 왜 그러냐면 기출 문제를 요약한 게 기출 요약집이에요. 근데 기출 문제도 왜냐면은 제가 지금 기출 문제집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완료돼 가고 있는데 최근 거만 하더라도 기출 문제가 한 천 몇백 문제 되더라고요. 제 교재가 좀 얇은 편이다 하더라도 기출 문제가 한 350페이지 돼요. 너무 많잖아. 그죠? 행정학만 공부하실 것도 아닌데. 그래서 기출 문제 자체를 좀 줄여놨는데 어떤 논리로 줄였냐면 정답 선지만 가지고 기출 문제 중에서도 가장 반복 많이 되는 게 정답 선지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출제 많이 했겠죠. 그래서 정답 선지 위주로 압축을 했어요.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압축했냐면 이런 거예요. 가령 이런 거 가령 OX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2020년 국가직 국어 문제였어요. 정치행정 이론론은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였다. 사실은 이거 틀린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가 틀렸어. 이론론이 아니라 이원론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OX 문제를 제가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 X 그런데 뭐가 돼요? 해설이 달려야 되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 편집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비교가 되죠. 정치행정 이론론은 혹은 이원론은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을 바꿨어요. 그러면 한 문장이 사라져 해설 필요 없잖아요. 그럼 정확히 어떤 게 포인트인지 여러분 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한 문장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나요? 오 정답 선지라면 바른 문장이라면 문제가 없죠. 근데 X가 되는 순간 해설이 달려야 돼. 그럼 한 줄 줄었어요. 이거 뭐 한 줄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문제가 한 2,000개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첫 문제 2,000개 문제 되면 굉장히 커요 이게 나중에 되면. 제가 이렇게 줄여놓은 문제만 하더라도 100페이지나 돼 100페이지 이렇게 줄여놔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복을 하라고 이제 좀 이 빨리빨리 해독하기에 용이하게 만들어놨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 기출 문제 이런 거였어요. 2018년 국가 7급 문제였는데 이런 수치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하냐면 수치도 문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굉장히 제가 비효율적인 싫어요. 비효율적인 것을. 이런 식이고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어떤 거냐면 문제 한 문제가 아니라 예시가 많이 나왔던 자주 출제됐던 문제였어요. 이거는 여러 문제를 갖다가 하나로 다 집어넣어 버렸어. 예시 여러 문제 나왔던 이런 예시들이 있죠. 쫙 다 하나 모아가지고 하나의 문제에 다 요약을 해버렸어요. 자 이런 작업을 제가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또 뭐 만들어놨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 니은 그 고르는 문제 있죠? 유튜브 영상에다가 5시간짜리로 ASMR 만들었어. 1000개를. 누르시면 그 AI가 열심히 읽어줄 거야. 그 기억 니은. 그래서 무한 반복하시라고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런 거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기출 문제 요약은 사실은 따로 교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본서에 진도별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 기본서에는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요약되어 있는 문제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520페이지이긴 하지만 거기에 문제가 1000개나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바로 끝나자마자 기본서만 보시고 바로 기출 문제 아니면 문제풀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놨다가 제 핵심이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행정학 채널 이름 간단하죠. 제 이름이 김재준이니까 김재준 행정학 TV가 제 채널 이름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온갖 거 다 올려놔요. 온갖 거 열심히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는. 그래서 지금 어떤 거 주로 올라와 있냐면
이제 합격하신 분들 인터뷰 저희가 한번 해놨어요. 인터뷰들 최근에 좀 안타까운 분도 있고, 안타까운 분 어떤 분이냐, 작년에 제 강의 듣고 면접을 따로 떨어졌어. 면접 떨어져가지고 올해 다시 합격하셨어요. 결국은 최종 합격하셔갖고 제가 좀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좀 마음이 좀 아팠던 친구도 있고, 여기 이제 군무원 하셨는데 제가 이분은 군무원만 준비하셨던 분인데 군무원 7급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고, 여기도 제가 작년에 군무원 7급 합격하신 분, 이분은 원래는 그냥 그 군무원이 아니라 지방직이랑 국가직 보시는 분이었어. 근데 그 제가 그냥 추가로 더 보랬어요. 참고로 군무원 시험 7월에 있어요. 7월. 그러니까 국가직 9급이 4월이고 그 다음에 지방직 9급 6월에 쳤어요. 올해 7월에 군무원 시험 있는데, 제가 혹시나 나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예비적 보험으로 그냥 보라고 했어요. 군무원 7급 시험. 그리고 왜냐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이라 가지고 봤는데 컷이 60밖에 안 나왔어. 바로 합격했지. 다른 거 다 떨어지고. 여기서 나오면 안 돼 지금. 그래갖고 이번이고, 여기 이제 마지막 분, 이번은 이제 나이도 30대 중반이었었는데 서울시 작년에 서울시 7급 합격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좀 약간 뭐 시행착오도 좀 있고 하셨지만 어쨌든 작년에 최종 서울 7급 합격하셔갖고, 참고로 그거 아시죠? 그 지방직은 지금 임용되기 엄청나게 밀려 있는 거 아시죠? 이분도 제가 한 1년 밀려 있다 하더라고. 한 1년 정도 스탠바이 하시고, 제가 여기 이 설명에 들어오기 전에 제 면접 강의도 하거든요. 면접 강의 들으신 분 최종 합격하셔갖고 이제 저기 저 인사하러 오셨는데, 그분 빨리 갔더라고. 예, 교육청이셨는데 그분 좀 빨리 입직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사이즈는 작은데 여러분 저 보셨을 거예요. 제 마스크 쓴 모습, 제 모습을 봤을 거예요. 왜냐면 이 쇼츠 조회수가 590만 회거든. 590만 회면 우리나라 국민의 한 10%는 봤을 거 아니야. 그죠? 뭐냐면 제 월급표였어요. 제 강의 왜 월급표를 공개했냐면, 그 행정학에서 인사파트에 보면은 공무원 월급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 때 제 월급표 띄워놓고, 현직에 있을 때 띄워놓고 이제 쇼츠를 만든 거였거든. 근데 그게 왜 많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590만 회. 그리고 그다음 뭐 어떤 게 있냐면, 그다음에 연금. 저도 연금도 제 연금 수령 대상자였거든. 그래도 10년만 하면 돼. 참고로 요즘 20년 아니야. 10년만 근무하시면 연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 받더라? 67만 원이었나?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것도 제가 올려놨어. 이런 거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사법고시가 어려울까, 행정고시가 어려울까, 뭐 이런 거 제 옆에 변호사님과 같이 찍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나름 공부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강의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제 최근에 행정학 문제집 중에서 강사들 간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처음에 이제 뭐 논란이 되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딱 그 원서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참고로 저는 석사학위가 있어요. 무려 미국에서 받아왔어. 미국에서 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아왔는데, 사실은 제가 그건 뭐 공부하고 싶어 간 건 아니고, 이제 장기 교육 파견이라고 공무원들 유학 보내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갔다 온 건데, 경험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좀 제가 유튜브에 따로 영상 올리고 있어요. 이런 거 사실은 뭐 수험생들은 아실 필요가 없는데, 또 공부하시다 보면은 쓸데없이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 좀 많이 만들어 놨고요. 카페도 있어요. 네, 카페도 네이버 카페인데 김재준 행정학 치시면 카페가 있고요. 당연히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입을 하고 계시고, 여기 제가 법령이 업데이트 된다든가 아니면 최근 자료 같은 거, 시험 직전 자료들 올리고 있으니까 여기 당연하게 질문 올리시면 제가 답변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킬러 문항, 그래서 이런 거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 이거 요즘 나오대요. 보니까 저는 행정학 강의를 한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알잖아요. 8년 동안 근무됐었고, 최저임금에 지금 못 미치나? 공무원 월급이 제 기사 글이 나왔더라고요. 심지어 무슨 뭐 유튜버들이 올린 게 아니라 메이저 언론에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최저임금보다 공무원 월급이 낮다.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불과 작년하고 그 전만 하더라도 이 공무원 임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저임금보다 작다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공무원들 받는 수당이 18가지나 된다 하면서 많이 받고 있다고 또 기사를 냈어요. 근데 공무원 월급이 갑자기 낮아졌나? 그렇진 않거든요. 공무원 월급은 항상 조금씩이라도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기사가 갑자기 이제는 또 최저임금도 못 미친대. 되게 그 스탠스가 좀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내잖아요. 그 팩트 체크가 필요해. 팩트 체크 해드리려고 제가 마지막에 가져왔어요. 계산 다 해놔서 계산. 참고로 공무원 월급이란 건 법령이 다 있어요. 이거는
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법령에 돼 있다니까. 법령에. 그 국가 법령 찾아보면은 공무원 임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술이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고요. 이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원이더라고요. 요래 놓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9급 1호봉은 월급이 177만 원이다. 결론 이거죠. 201만 원의 최저 시급이고 공무원 1호봉은 177만 원이다. 이렇게 이게 그런 결국은 이제 최저임금이 더 높은 거 아니냐. 그 기사 취지가 그거야. 결론은. 근데 되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분명히 이 기자분들이 이거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참고로 봉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매월 받는 개념이 기본급이에요. 이게 기본급. 기본급이고요. 9급 1번 볼게요. 직급 보조비라는 게 있어요. 매월 받아. 무조건 받는 거야. 공무원이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 더해서 받는 거예요. 17만 5천 원 정해져 있어요. 법에 나와. 법령에. 정액급 시급 밥값이에요. 밥값 다 이것도 법에 나와요. 14만 적혀 있어. 그 다음에 명절 휴가비도 무조건 받는 거예요. 10%야. 내 봉급의 10%가 명절 휴가비예요. 12, 그러니까 1년에 2번 받는데 12로 나누면 딱 10%예요. 얼마예요? 226만 2천 원이. 다 했어. 정확하게. 이게 금액이고. 그 다음에 제가 굳이 사실상 받는데 이거 뺀 것도 있어요. 뭐 어떤 게 있냐면 각 공무원들은 복지 포인트라는 걸 받아요. 이게 좀 달라. 국가직 다르고요.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1년에 한 번 받아. 1년에 한 번. 그러면은 국가직 예를 들어 한 40만 원, 지방직은 100만 원 내외야. 복지 포인트가 뭐냐? 돈은 아닌데 말 그대로 포인트야. 뭐 어디 물건 살 수 있어. 인터넷몰에서. 물론 이제 어느 항목은 정해져 있지만 이게 사실상 월급이잖아요. 그죠?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 상여금도 사실은 이게 월급이지 뭐. 왜냐하면 성과 상여금이라는 건 올해 내가 성과 잘 내면 내년에 받는 거거든요. 올해 가지고 성과를 받는 거. 매년 받는 거예요. 이것도 매년. 대신에 그건 있지. 입직한 첫 해는 못 받아요. 왜냐? 작년에 내가 근무를 안 했으니까. 1년만 늦게 받을 뿐이지 이것도 매년 받는 거예요. 매년 받는 거. 근데 9급 기준으로 1년에 기준급이 얼마냐면 230만 원이에요. 230만 원 평균적으로 다 받는 거예요. 한 달로 한 사람 얼마예요? 20만 정도 되죠. 대략.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공무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족 수당이라는 게 있어. 내가 결혼했어. 배우자가 있어. 그럼 매달 4만 원씩 그냥 받아요. 특별한 이유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사실상 월급 아니에요, 이런 것들 다. 그래서 뭐 제가 공무원 월급이 많다고는 얘기 안 하겠, 당연히 얘기 안 하지만 이게 팩트잖아요. 이게 팩트야. 정확한 팩트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9급 1호봉이라도 226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사실상 더해지는 것도 좀 더 있다. 근데 그래서 최저임금보다는 금액이 당연히 많아요. 당연히 많아. 물론 여기서 이제 세전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 소득세 빠지고 그 다음에 뭐 건보료 빠지고 그 연금도 내실 테니까 뭐 기여금도 빠질 테죠. 뭐 연금이야 나중에 퇴직을 하시고 나서 다 그 낸 거보다 더 돌려받거든요. 사실 그건 이제 뭐 더 이득적인 거니까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실제로는 9급 1호봉이 최저임금보다는 많다. 물론 이런 게 사실은 제가 이런 영상 찍으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해야지 올려줄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잖아. 이해되시죠? 많다고 하면은 자꾸 깎으려고 한다니까. 아니면 못 올리게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이제 강의 설명하실 분들이 3시 반부터 아마 진행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